나의 스마트 스토어를 장기적으로 브랜딩해서 어떻게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꿀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감사부자 온코치 김사연입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까? 이것은 강의라기보다 스터디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힌트?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이제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이 움직이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픈마켓 중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할 거예요. 우선은 이번 주 추천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주 저의 추천책은 바로 부의 추월차선, 저의 인생을 180도 바꾼 인생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의 추월차선에서 제가 영감을 받았던 페이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 추월차선 43페이지를 보시면 부자가 되는 모든 사건의 이면에는 과정, 즉 도전과 위험, 노력과 희생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존재한다. 과정을 건너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제가 이 문구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결국 부자가 되는 모든 사건의 이면에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책 부의 추월차선에서는 부자가 되는 공식을 알려주는데요. 지도에 대해서 소개해줘요. 지도는 총 3가지가 있는데 가난을 표현하는 인도가 있고 평범한 삶을 표현하는 서행차선, 그리고 부를 표현하는 추월차선, 이렇게 3개의 지도를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3가지 중에 어떤 지도를 선택하실 거세요? 저는 사실 평범한 삶의 서행차선의 삶을 선택해서 그 지도를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 평범한 삶은 현대판 노예라는 문구를 읽고 사실 진짜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 나는 이렇게 삶에 만족하지 않고 불만은 많고 결핍 속에서 살고 있지? 라고 엄청 힘들어 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살고 있었던 이 평범한 삶은 서행차선의 지도를 갖고서 했던 거구나. 그렇다면 진정한 부를 얻을 수 있는 부의 추월차선 지도를 가지고 다시 인생의 포인트를 전환점을 거쳐서 살아봐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은 게 불과 3년 전에 이러한 결심을 하고 지금은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지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으로 차량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차량은 내 스스로 운전대를 잡으라 라고 여기에 적혀 있는데요. 내가 진정한 부를 원한다면 스스로 선택을 하고 그것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주도적인 삶을 살라고 이 책에서는 나와 있어요. 내가 주도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차량을 가진 다음에 길을 가게 되는데 이 길은 영향력을 향한 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추월차선 5계명을 꼭 만족시켜야 하는데 그 5개란 필요, 진입, 통제, 규모, 시간, 이 5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영향력을 향한 길을 걸을 수 있다 라고 이 책에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인터넷, 그리고 혁신, 의도적인 되풀이가 가능한 이 3가지를 유념하면서 길을 가야 한다라고 적혀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속도. 내가 아무리 멋진 고급 승용차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속도를 계속 내기 위해서는 결국 스스로 움직이고 실행을 해야 한다. 그 실행력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부라는 그 사건을 만날 수 있게 된다 라는 내용이 이 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정말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데 정말 읽을 때마다 다양한 그 숨은 힌트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 정말 제가 좋아하고 많이 보고 배우는 책 중에 한 권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부의 추월차선 책을 꼭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나의 스마트 스토어 브랜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스마트 스토어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 아이템을 정하고 이거에 맞는 핵심 고객층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이템에 대한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아동복을 팔았다가 다양한 제품을 프로그램화해서 스스로 자동으로 올리게 하는 상품도 이용했다가, 그리고 여성복도 판매하고 수영복도 판매하고 가방이나 신발도 판매하면서 점점 영역을 확장했고, 그 결과 1년 뒤에 월 1천만 원 매출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 어떤 고객에게 물건을 팔지는 확정하는 게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기 엄마였기 때문에 저와 같은 30, 40대 아기 엄마들, 주부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들과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훨씬 더 필요한 제품이라던가 사고 싶은 상품들을 어떤 건지 알기가 훨씬 쉬웠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거고요. 고객을 정할 때는 연령대, 그리고 성별, 그리고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서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나이대를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좀 어렵다 하시면은 20, 30대, 30, 40대로 20년 정도는 아울 수 있는 그 연령대를 잡으시는 것도 좋아요. 내가 남성을 타겟으로 할지 여성을 타겟으로 할지도 정하는 게 판매하기에는 더 수월한 편이고요. 아예 라이프 스타일을 정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요즘에는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 애완견을 키우거나 애완묘를 키우는, 동물을 키우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아이를 키우는 가족, 패밀리를 위주로 하는 라이프 스타일, 이런 식으로 그 특정 라이프 스타일에서 추구하는, 그리고 필요로 하는 제품들을 같이 제공하고 판매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0, 40대 여성, 아이를 키우는 주부의 입장에 맞춰서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하게 되었고요. 핵심 고객층을 정하고 그 고객층이 소비하는 그 아이템들을 소싱하고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다음 시간에는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 브랜드 만드는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옹코치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온라인 창업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읽고 참고해서 다음 영상에 좋은 정보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함이 가득한 행복한 하루 되세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